물리학 하나 살까 이랬더니 같이 다음에 함수를 쓰는 거 쓰죠. x에서 y가 되는 함수다라고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n개 있다라고 했으니까 여기 있는 게 1, 2, 3, 4 그래가지고 쭉 해서 여기 n까지 y는 이제 얼마냐면 1, 2, 3, 4 해가지고 쭉 해서 여기 m까지 있어. 얘에서 얘로 화살을 날리는 이 함수 f에게 얘네들의 개수를 이야기할 건데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게 뭐를 이야기하고 있냐면 함수 f의 개수를 구하라라고 얘기했어요. 함수 f의 개수를 구하라라고 하면 정의역에서 화살을 날리니까 1이 갈 수 있는 게 몇 개예요? 네, M개죠. 2가 갈 수 있는 것도 3분의 그러니까 얘네들은 M의 몇 제곱이에요? 그럼 이제 함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면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논리가 있는데 생각할 수 있는 논리가 일단 뭐가 있었냐? 첫 번째로 여기에서는 지금 뭐를 고려 안 해도 되냐면 순서를 당연히 고려를 해야 되고요. 하지만 누구도 허용하고 있냐면 중복도 허용하고 있어요. 누구의 중복 허용하고 있어요? 함수값의 중복 허용하고 있죠. 함수값이 겹쳐도 되잖아요. 근데 들어봐. 1이 2로 가고 2가 1로 간 거랑 다시 1이 2로 가고 2가 1로 간 거랑 1이 1로 가고 2가 2로 간 거랑 같은 함수예요? 다른 함수예요? 그게 순서가 고려된 거예요. 맞죠? 네, 그래서 순서가 고려되고 중복이 허용됐으면 우리 뭐라고 하기로 했죠? 중복순열이라고 배웠죠? 네, 그래서 얘네들 뭐라고 하기로 했냐? 공역의 개수 m 파이 여기에서 n이다 라고 쓸 거고 방금 이야기했지만 얘네들이 뭐였다고? 네, m의 얼마였다? n제곱이었다 라고 계산하는 거죠. 이건 그냥 뭐 외울 건 아닌 것 같아요. 뭐 하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만 하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로 이제 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 거냐? 자, 두 번째로는 1대 함수. 자, 1대1 함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거고, 자, 1대1 함수 f의 개수. 그럼 1대1 함수 f의 개수인데, 자, 1대1 함수는 당연히 1이 2로 가고 2가 1로 간 거랑 1이 2가 가고 2가 1로 간 거랑 1이 1로 가고 2가 2로 간 거랑 어때요? 달라요. 함수 전체가 달라요. 맞죠? 네, 그러니까 여전히 이것도 이제 뭐는 허용하고 있는 거냐면 순서는 허용하고 있어요. 근데 1대 함수의 특성상 함수값이 겹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1대 함수의 특성상 함수값이 겹치면 안 돼요. 1대 함수가 뭐냐? 정의역이 서로 어떨 때? 다를 때 함수값도 서로 어때야 돼요? 여기에서 달라야 돼요. 이게 1대 함수의 정의니까 정의역이 서로 어떠면 다르면 1대 함수는 함수값도 달라야 되니까 얘네들은 함수값의 중복을 허용한다 안 한다? 중복을 여기에서 허용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맞아요? 네, 그러면 이거는 뭐 하는 거냐? 이거는 뭐 하는 거냐면
1이 갈 수 있는 게 m가지, 2가 갈 수 있는 게 m-1까지, 3이 갈 수 있는 게 몇 가지 쭉 나오니까 그럼 요거는 이제 우리가 뭐 하겠다는 거냐면 그냥 공역의 원소 몇 개, 공역의 원소 n개 중에서 정역의 원소 n개를 택해서 나열하겠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이거야. 자, 여기에서 몇 개를 뽑겠다고? n개를 뽑겠다고. 뽑아서 여기에 뭐 할 거야? 짝을 쪼르륵 나열해 주는 거야. 얼마로? n 팩토리얼.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뭐예요? 공역의 원소의 개수에서 정역의 원소를 뽑는 이러한 상황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우리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세 번째로는 다시 한번 보면 뭐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거냐면 이제 우리가 정역의 원소가 현재 이렇게 되어 있고 함수값도 현재 여기에서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게 뭐였냐면 원래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증가함수니까 자 요거를 만족시키는 f의 개수 요걸 한번 볼 건데 자 모든 x1, x2에 대해서 얘네들을 만족시키는 f의 개수를 구하라라고 하면 한번 볼 건데 자 일단 요것도 우리가 이제 뭐 하자라고 했냐면 한 줄로 연결을 할 수 있다라면 가독성 좋게 표현하고 연결하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이제 뭔 말이냐면 내가 여기 1 넣고 2 넣을 수 있잖아. 그럼 여기 1 넣고 2 들어갈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뭐 한다? f의 1, 그 다음에 이제 f의 2, 그 다음에 이제 f의 얼마? 3 이렇게 연결해서 표현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잖아요. 맞아? 이렇게 쭉 연결해서 표현해주면 얘가 뭐가 나오니까 자 f에 여기에서 n이 등장하니까 그럼 얘가 현재 이렇게 등장하면 얘네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너는 일단 뭐보다 n보다 작고 너는 뭐보다 1보다 더 나왔겠죠. 그러면 승리야 얘는 일단 함수값이 중복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등호가 없어요. 그죠? 함수값이 중복이 안 돼요. 그리고 순서는 봐봐. 이거의 순서는 우리가 얘가 여기로 갈지 얘가 여기로 갈지 고려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순서를 고려했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서는 그냥 뭐만 하면 뽑기만 하면 알아서 여기에 쫙 들어가는 거 맞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순서를 고려한다 안 한다? 순서를 고려 안 하고요. 하지만 중복도 허용하지 않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우리가 뭐다라고 이야기할 거냐면 순서도 고려하지 않고 중복도 허용하지 않아요. 이게 뭐예요? 네? 네, 조합이죠. 네, 그래서 이제 얘네들 뭐 한다? 공역의 원소 중에서 정역의 개수만큼 구하면 뽑기만 하면 알아서 쭉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이거 똑같아. 1에서부터 n까지 중에서 몇 개, n개를 뽑기만 하면 알아서 들어간다.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더 이야기해 보면 자 네 번째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자 x1이 있고 자 x2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x1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fx 자 2가 있어서 자 요거에서 이제 우리가 f의 개수 자 요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고 있는데 자 얘네들도 다시 한번 한 줄로 써볼게요. 한 줄로 쓰면 여기 뭐가 들어가요? 등호가 들어가서 등호가 들어가는 거 맞죠? 네, 그럼 등호가 들어가면 뭐가 허용된다고? 중복이 허용돼서 얘네들은 우리가 이제 순서를 뭐하고 고려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뭐를 허용하면서 자, 중복을 여기에서 뭐 한다고? 허용해 주면서 얘네들은 뭐예요? 함수값 몇 개 중에서 n개 중에서 정역의 원소의 개수 몇 개 이렇게 뽑아주면 뭐 하는 거예요? 되겠죠? 그래서 이 함수의 개수가 뭐냐면 중복 순열, 순열, 조합, 중복 조합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개념. 확률 같은 경우에서. 그래서 얘네들은 시험이 나와요. 많이 나와요. 많이 나와요. 기출문제가 많이 써야기 때문에 많이 나오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얘네들을 외우는 거예요. 외우는 건 아니고요. 백날 외워봐라 문제가 풀리나. 백날 외워봤자 안 풀리고요.
이런 성들을 이해하면서 우리가 이제 언제 어떻게 쓸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럼 함수의 개수를 이제 나열할 때 이제 우리가 쭉 하라는 대로 이제 쭉쭉 나열해 주면 되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하다 보면 어떠한 조건들이 있냐면 항상 공역에 치역에 개수가 제한되는 조건을 붙여야 돼요. 이러한 조건을 붙일 때 그럼 먼저 우리는 어떤 액션을 취해서 함수의 개수를 구할 건지, 그러니까 치역 개수가 제한될 때 우리가 이제 어떤 액션을 취하면서 이제 함수의 개수를 볼 건지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건데, 자 일단 첫 번째로 너네들의 원소의 개수를 5개라고 할 거고요. 현재 여기에서 다시 너네들의 원소의 개수를 몇 개다라고 할 거냐면 4개다라고 봅시다. 근데 제가 이렇게 하면 정의역이 그냥 1, 2, 3, 4, 5라고 생각하시고요. 치역이 1, 2, 3, 4라고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A, B, C, D는요 하지 말고, 알았지? 네, 이렇게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이럴 때 X에서 Y로 대응되는 F가 있고요. F의 치역의 개수가 3개인 함수의 개수를 구하라라고 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F의 치역의 개수가 3개인 함수의 개수를 구하라라고 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치역 개수가 제한될 때는 무조건 항상 첫 번째로 뭐부터 하셔야 되냐? 치역 먼저 설정해 주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할 거냐? 중복 순열로 갈지 혹은 분할 분배로 갈지 선택을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분할 분배 우리 1학년 때 다 배우는 건데 아마 까먹었을 거예요. 기억나시는 분 있어요? 분할 분배. 네, 그래서 일단 이걸로 먼저 갈게요. 그래서 이제 지금 배운 게 중순이니까 여러 번 하면 돼요. 치역의 개수가 제한될 때니까 그럼 무조건 뭐라고? 치역 먼저 설정할 거니까 일단 첫 번째로는 여기 치역 몇 개? 공역 몇 개? 4개 있잖아요. 공역 4개 중에서 몇 개? 3개를 뽑아요. 그래서 이제 제일 첫 번째로는 4개 중에서 몇 개? 3개를 먼저 뽑아요. 그러면 여기 뭐가 있냐? 1, 2, 3, 4, 5가 있고, 여기 뭐가 있냐? 1, 2, 3으로 치역을 뽑아야 됩니다. 무조건 뭐부터? 치역부터 설정하고 들어가요. 그냥 공역에서 뽑으면 되잖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거랑 이거는 모두 한 번 이상 선택받아야 돼요. 괜찮아요? 예, 모두 한 번 이상 선택받아야 되니까 그럼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4C3 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전체 개수에서 뭐를 빼면 되냐면 치역이 몇 개인 거 빼면 돼요? 2개인 거 빼면 됩니다. 치역이 몇 개인 걸 빼면 돼요? 1개인 거를 빼면 뭐가 나와요? 치역이 3개 나오겠지?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전체 개수에서 뭐 한다? 치역 2개인 거와 치역 3개인 걸 뺄 거예요. 그렇죠? 자, 전체 개수 뭐예요? 3, 3가지가 있을 거 얼마? 3의 5죠. 이거를 미쳤다고 막 갑자기 이제 3의 3파이 5 이렇게 쓰는 거 아니에요? 알았지? 그냥 3의 5제곱이라고 쓰는 거지, 이거를 미쳤다고 막 중복 순열을 막 기호를 외워가지고 하는 거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냥 이제 3의 5제곱이라고 쓰는 거고. 치역이 2개일 때는 뭐야? 치역 다시 2개를 뽑아서, 알았지? 네, 그럼 치역 2개를 뽑으면 얘 2개로 간다라고 치면 다시 여기서 뭐 하면 돼요? 2의 대제곱에서 하나로 몰빵되는 거 빼야 치역이 2개겠죠? 치역이 1개인 건 뭐 하면 돼요? 3개 중에 1개를 뽑아서 그냥 거기서 몰빵시키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뭐 한다? 저기 4C3 하면 뭐가 나온다고? 얘네들의 개수가 나와서 일단
생각을 해봐. 이거보다는 현재 교육과정의 확률과 통계에 맞춘 목적은 이거예요. 왜냐? 이거는 고1 때 배우는 거고 이거는 확률과 통계에서 배우는 중복순열 개념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개념 자체는 이게 더 낫다라고 봐요. 근데 이제 두 번째로 그러면 도대체 분할 분배는 뭐냐? 그럼 분할 분배가 이제 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건데, 그래서 분할 분배는 다른 게 아니라 분배는 알아야 하는 개념이라서 이 분할 분배는 말 그대로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5명이 3개의 조로 분류하는 거를 뭐다라고 하면은 분할이다라고 하고요. 5명의 조를 3개의 조로 분류하려면 어떻게? 3, 1, 1로 분류하는 게 있고 2, 그 다음에 얼마, 2, 그 다음에 이제 얼마, 1 이렇게 분류하는 게 있고 아니? 네, 그러면 이제 5명을 3개의 조로 분류하면 5C 3 곱하기 얼마, 2C 1 곱하기 얼마, 1C 1 근데 여기는 이 숫자가 겹치면 항상 겹치는 숫자만큼 뭐한다? 이 200분의 1을 나눠줬던 겁니다. 다시 5 컨비네이션 2로 묶고 그 다음에 이제 3 컨비네이션 2로 묶고 1 컨비네이션 1로 묶었을 때 겹치는 숫자만큼 뭐한다? 나눠주는 거니까 자 200분의 1로 나눠주면 여기까지가 딱 뭐한 거예요? 조편성. 분배는 뭐냐? 얘네들을 뭐 빨래, 뭐 칠판, 그러면 뭐 창문 단번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이 어느 청소를 할지 배정하는 거. 그래서 이제 이 조를 다시 여기에 뭐 하는 거? 배정하는 거를 분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는 그러면 분할 분배를 한다는 게 뭔 말이냐? 정의역의 원소를 이렇게 조편성해서 나열해줘. 정의역의 원소를 이렇게 조편성해서 나 뭐 하는 거야? 나열해줘. 이게 뭐야? 내신이 많이 나오긴 하니까 당연히 이제 알긴 아셔야죠. 고일다는 개념이라 가정량이 아무튼 얘는 이제 이렇게 분할 분배는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여기다가 뭐 하면 돼요? 300 곱하면 답이에요. 사실 근데 아무튼 최악의 원소의 개수는 항상 이제 여기에서 어떤 식으로 저런 식으로 이제 가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함수의 개수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그 합성함수 건드리는 건데 그거는 이제 조금 어려우니까 문제 이제 한번 몇 개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84번 한번 볼래요? 이거 함수의 개수는 아니고 아까 했던 거예요. 준호야 84번은 한 개의 주사에서 5번 던져서 나오는 수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한 줄로 표현돼 있죠? 맞아요? 네, 그러면 1번 같은 경우는 얼마로 계산하면 돼요? 1에서부터 6까지 몇 개? 6개 중에서 중복 허용하고 순서 고려하지 않고 몇 개 뽑으면 돼요? 날 보고 이야기해야지. 5개 뽑으면 되죠? 뭐로 계산하면 돼요? 6H 5로 계산하면 되겠죠? 맞아요? 근데 이제 2번 같은 경우는 그러면 다시 준호요. A2랑 A3이랑 어때요? 같죠? 그럼 A랑 A3이랑 같으니까 그럼 얘들 몇 개만 뽑으면 돼요? 네, 그럼 6H 4겠죠? 그럼 다시 3번은 어떻게 해야 돼요? (1번에서) 2번을 빼면
3번이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거 계산할 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3번만 나오거든요. 3번만? 그래서 3번만 나와요. 문제는. 아니 함수의 개수 어차피 이렇게 표현될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될 거 아니에요. 다 등호가 있는데 하나만 등호가 없어. 그러면 다 등호가 있는 거에서 뭐 하면 돼? 등호 있는 거 빼면 될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3번만 출제하니까 아무튼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그거하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럼 다시 뭐 85번 이런 거 하는데 문제는 안 될 것 같아요. 넘어와서 88번 (91번) 한번 볼게요. 그냥 어려운 걸로 갈게요. 제일 어려운 게 여기에서 함수의 개수분 중에 제일 어려운 게 91번인데요. 함수의 개수 중 제일 어려운 게 91번인데 한번 볼게요. 자, 한번 보면 이런 거 맞으면 확통에서 무조건 애들 1등은 나와요. 만족시키는 예를 구하라. 자, 가족권 보니까 한 줄로 표현하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가를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다시 여기에서 3을 넣을 수 있고, 어디까지 나? 3까지 넣으니까 가는 딱 여기까지 표현할 수 있는 거였죠. 근데 이제 얘네들이 0에서부터 5니까 그럼 0에서부터 5는 너는 0이고요. 넌 얼마예요? 5예요. 괜찮니? 여기는 현재 이렇게 돼 있어요. 예준아, 카메라 들어가고 있니?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얘가 이야기하는 게, 나가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자기 자신으로 대응되는 게 딱 한 개여야 돼요. 그러니까 1이 1로 갈 수 있고 2가 2로 갈 수 있고 또는 3이 3으로 갈 수 있고 4가 4로 갈 수 있고, 맞지? 그럼 케이스 몇 가지예요? 4가지죠? 4개로 분류해서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한 줄로 표현하자라고 하는 거니까, 자, 잘 볼게요. 첫 번째, 얘가 그럴 때 그럼 F1이 1이니까 F2가 2로 가면 돼, 안 돼? F3이 3으로 가면 돼, 안 돼? F4가 4로 가면 돼, 안 돼? F5가 5로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뭐 할 거냐? 2가 2로 가면 안 되고 3이 3으로 가면 안 되고 4가 4로 가면 안 되니까 뺄지 셀지 정하셔야 돼요. 이게 이제 그 모의고사 확통 준비하는 친구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인데, 너 문과니? 너 문과니? 셀까요? 뺄까요? 그냥 드는 생각으로 여기에서 이제 생각하는 거는 얘가 2, 3, 4, 5가 있으니까 얘가 이제 뭐 1이 들어가도 되고 뭐가 들어가도 돼? 3이 들어가도 4가 들어가도 5가 들어가도 돼. 이렇게 할지. 안 그러면 전체를 구한 다음에 F2가 2로 갈 때 빼지. 빼요? 자, 일단 빼는 거 이야기했는데 빼는 상황은 현재 뭐냐면 F2가 2로 가면 안 되고 F의 3이 3으로 가면 안 되고 F의 4가 4로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의 6번은 F의 2가 2 또는 여기에서 F의 3이 3 또는 F의 4가 4예요. 그럼 또는 이거 더하고 이거 더하고 이거 더하고 이거 두 개 교집합 빼고 이거 두 개 교집합 빼고 이거 두 개 교집합 빼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야 돼? 세 개 교집합 더해야 돼요. 물론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좀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가 되게 어려운 건데 여기에서는 케이스 분류가 조금 더 낫다. 근데 안 되는 건 아니에요. 할 수 있으면 하면 돼요. 근데 너무 많이 빼야 되니까 여기에서는 뭐 한다고? 너를 3으로 봤을 때와 너를 4로 봤을 때를 뭐 한다? 이렇게 분류하는 게 좀
이거를 분류해 준 다음에 다시 여기에서 너가 1로 갔으니까 그럼 너는 이제 3이 3으로 가면 안 되고 4가 4로 가면 안 돼. 여기에서부터 빼는 게 나아요. 두 개밖에 안 되잖아. 이 두 개밖에 안 되는 건 뭐 할 수 있어요? A 합집합 B니까 여기서 그럼 뭐 하면 돼요? 빼면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A 합집합 B 얘네들의 개수를 뭐 하면 된다고? 빼는 거니까 이거는 쉽잖아. 이거에다가 여기서 넘버 B를 더하고 넘버 A요 B 요거를 하는 거는 쉽잖아. 근데 이 세 개는 너무 많으니까 하나는 줄이고 하는 게 뭐 한다고? 낫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얘가 조금 어려워. 그럼 다시 갈게요. 1이고 얘가 5다. 제인아 전체는 몇 가지? 질문하지 마. 알았어. 1이고 5니까 얘가 얼마? 5H죠. 1에서 1, 2, 3, 4, 5 중에서 중복으로 그냥 두개 뽑으면 되죠. 괜찮니? 맞잖아. 1, 2, 3, 1, 4, 5 중에서 너 몇 개? 두 개 뽑으면 되잖아. 여기서 네, 그러면 두 개 뽑고 그럼 거기에서 이제 뭐 한다고? F3이 3으로 갈 때 그리고 F4가 4로 갈 때를 뭐 할 거야? 뺄 거야. 맞아요. 자 여기에서 이제 뭐 할 거라고? F3이 3으로 가면 안 되고 F4가 4로 가면 안 되는 거니까 이거를 뭐 할 거라고? 뺄 거라고. 그럼 F3이 3으로 가봐. 그럼 얘가 3으로 가봐. 얘가 나올 수 있는 거 몇 가지야? 3, 4, 5? 세 가지. F4가 4로 가봐. 그럼 얘가 나올 수 있는 거 몇 가지야? 네 가지. 네, 둘이 겹치는 거 네가 3, 4로 가는 거 몇 가지? 한 가지. 그걸 빼주면 선생님 저는 그냥 끝까지 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좀 곤란해질 거예요. 질문 이거 괜찮니? 진짜? 그러면 다시 얘 한번 적어볼게요. 얘 3, 4, 5 중에서 몇 개? 3H. 거기에서 뭐 하면 돼요? 네가 3으로 가면 마찬가지로 네가 3으로 갔을 때 네가 갈 수 있는 건 세 가지. 네가 4로 가면 네가 3이니까 네가 갈 수 있는 거 몇 가지? 두 가지. 겹치는 거 한 가지. 그러면 다시 네가 4로 가면 네가 갈 수 있는 건 뭐예요? 3으로 못 가요. 맞죠? 그럼 네가 갈 수 있는 건 뭐예요? 4로 갈 수 있고 네가 갈 수 있는 건 뭐로 갈 수 있어요? 5로 갈 수 있어요. 네가 4로 가면 네가 갈 수 있는 건 몇 가지예요? 4, 5인데 5로만 가야 되니까 한 가지가 있고 여기가 5로 가면 얘네들은 갈 수 있는 게 뭐예요? 한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 한다? 다시 빼면 되겠다. 이거 하는 게 좀 많이 어려운 거긴 한데 근데 하나만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수능이 어렵죠. 이렇게 복잡한 건데 이렇게 복잡한 건 항상 대칭적인 구조가 있을 확률이 커요. 이제 들어봐요. 얘를 제가 4라고 하면 그럼 얘를 4라고 하면 얘가 나올 수 있는 게 뭐가 나올 수 있냐? 4가 나올 수 있고 3이 나오면 안 되고 2가 나올 수 있고 1이 나올 수 있고 얘가 1이면 되고 5까지 있었던 거 맞지?
대칭적 구조가 아니네. 대칭적 구조였던 걸로 기억했는데 대칭적 구조가 아니네요. 얘가 4로 가면 요거로 가니까 위에는 대칭적 구조 맞고 얘인데 F3이 0이 될 수도 있는데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 F3이 0 되면 0이 돼버리니까 문제가 없고 이게 잠시만요. 내가 이걸 안 썼구나. 얘가 5일 때도 안 썼구나. 얘가 5일 때도 있었죠. 그래서 이상했구나. 얘가 5일 때도 있었죠. 얘가 이제 얘가 오니까 얘가 5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얘가 5로 가고 얘가 5로 가니까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뭐가 나와요? 한 가지가 그대로 나오겠죠. 하여튼 제가 이제 FE가 5일 때를 빼먹었네요. 자, 그럼 얘네들도 얘가 5일 수 있다, 0일 수 있다. 자, 근데 이제 여기 한번 볼게요. 그럼 얘가 4였고 얘가 4니까 그럼 얘네들은 FE가 2로 가면 안 되고 FE가 어디로 가면 안 돼요? 1로 가면 안 돼요. 그럼 그거는 뭐라? 얘랑 똑같죠. 이게 뭐였어? 얘가 1로 가니까 F3이 4로 가면 안 되고 F4가 4로 가면 됐잖아. 근데 얘네들도 뭐라고? 얘가 4면 얘가 얼마니까 현재 여기에서 0, 1, 2, 3, 4 몇 개? 5개 중에서 몇 개? 2개를 택하는데 얘네들은 뭐라고? F1이 1로 가면 안 되고 F2가 2로 가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이제 그거는 뭐라고? 여기 있는 이 상황과 구조적 대칭성을 이루겠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서 너무 많으니까 이러한 상황이 보이면 좀 그나마 이제 쉽게 갈 수 있죠. 네. 이거는 여기 곱하기 뭐 하면 되니까 이해하면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 곱하기 2 해버리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안 보이면서 보이는 척하면 큰일 나는 거고 안 보이면서 보이는 척하면 이거는 어차피 거의 확통식을 보면 안 되는 거니까 큰일 나고요. 보이면 되는데 안 보이면 한 번만 더 해보면 돼요. 여기에서 이제 OH에서 F1이 1로 가면 얘 값이 몇 가지? 4가지. 그 다음에 F2가 1로 가면 얘 값이 몇 가지? 3가지. 그러니까 4가지, 3가지 똑같고 한 가지 뭐 하면 돼요? 빼면 됩니다. 구조적으로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거 하나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럼 다시 두 번째로는 0이고 이제 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얘고, 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얘 값이 얘가 있는데, 자 얘가 뭐일 때? 2일 때. 근데 이거는 좀 더 쉬워져요. 왜 그러냐면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제 여기 끄트머리에 1로 설정하면 우리가 여기 KSW가 수용도가 되게 많이 나온단 말이야. 근데 여기 중간 지점을 항상 뭐로 딱 설정을 해놓으면 여기 개수 몇 개? 1로 가면 안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뭐로 가면 돼? 0, 2로 가면 되니까 여기 몇 가지? 2가지.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뭐야? 2칸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훨씬 더 수월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어려웠던 거는 그냥 여기예요. 여기만 어떻게든 뚫고 넘어가서 구조적 대칭성 보고, 그럼 얘가 1일 때와 얘가 3일 때도 뭐예요? 구조적 대칭이지. 그러니까 이거 보고 곱하기야. 그럼 얘는 이거니까 얘가 나올 수 있는 건 얘는 누가 나올 수 있냐? 셀까 뺄까? 니들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요. 근데 아무리 봐도 빼는 게 낫겠죠? F3이 3으로 가면 안 되고 F4가 4로 가면 안 되니까 2가지 정도는 뭐 하면 된다? 빼는 게 낫다. 이 정도는 빼는 게 낫다. 알았죠? 네, 그래서 요거 하면 얼마니? 여기에서 뭐 해야 돼? F3이 3으로 가면 얘 얼마? 3, 4, 5? 세 가지. F4가 4로 가면 얘 얼마? 2, 3, 4? 세 가지. 둘 다 가면 한 가지 빼는 거지.
자, 94번으로 갑시다. 자, 집합 다음 개수 뭐 블라블라블라 이야기하고 있고 가족권에서 이제 얘네들 쭉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F의 여기에서 이제 F가 얼마 있냐면 1이고요. 자, 너가 이제 4래요. 그리고 이제 다시 쉬어졌어요. 쉬어졌어요. 얘고 그 다음에 이제 F의 값은 2고 그 다음에 이제 3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얘가 이제 4인데 이렇게 5인데 자, 그럼 이걸만 좀 함수를 쓸 거래요. 인파야 조건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누구니? 조건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누구예요? F1이죠? 무조건 F1부터 케이스 분류하시는 게 지극히 정상적인 사고예요. 예,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F1부터 들어가는 게 기본이다. 왜? 조건이 제일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럼 얘가 1이면 얘가 1이면 다시 간다. 야, 얘가 1이면 얘가 1이야. F1이 4래. 미친 거죠? 안 돼요. 그죠? 네, 그럼 다시 이거 갖다 버리고 다시 F1이 보면 이만. 자, F1이 2면 여기 2로 가니까 얘네들은 뭐로 가냐? 자, F2가 어디로 가요? F2가 4로 가고. 그럼 F2가 4로 가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자, D가 2 들어가면 다시 얘네들은 뭐라고? 2 F의 4 그 다음에 이제 F의 여기서 5 또 하나 뭐 있는데 함수값이 어디까지예요? 5까지니까 5까지죠. 그러면 3, 5 결정하는 거 몇 가지예요? 2, 3, 4, 5 몇 개? 4개 중에서 중복을 할까 몇 개? 2개를 그 다음에 이제 뭐 한다고? 우리가 이제 F4 결정하면 되겠죠? F4는 제약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어디로 갈 수 있어? 아무 데나 갈 수 있으니까 5가지. 근데 지금 이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두 개가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한 가지로만 안 나오고요. 절대 한 가지로만 안 나오고요. 아, 너가 2로 가면 넌 4로 가야 되니까 그럼 여기에서 이제 얘네들은 뭐 한다? 4H F4의 선택권은 뭐? 예. 하나 더 가볼게요. 두 번째 F1이 어디로 가면 3으로 가요. 그럼 F3은 어디로 가야 돼? 4로 가야 돼. 이거 때문에. 그럼 여기로 가니까 그럼 여기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게 F1이 3이니까 너고 F3은 4니까 너고 너네들은 뭐야? F5인데 F5가 들어갈 수 있는 거 뭐예요? 5 이하니까 그럼 너의 선택권 몇 가지? 2가지. 자, F2와 F5, F2와 F4에 대한 제약 조건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뭐예요? 5의 제곱. 맞죠? 야, 이런 건 할만하잖아. 1년 내내 확보하시는 분들은 노력하면서 이거 극복하시면 돼요. 근데 그렇게 극복 못할 게 아니에요. 하면 돼요. 1년 내내 노력.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F의 마지막인가? 모르겠다. F1이 어디로 가면 F의 4는 어디로 가야 돼요? 네가 4니까 너희들은 5니까 얼마? 2H5. 그럼 F2의 선택권 몇 가지? 5가지. 맞죠? 그럼 마지막으로 F1이 어디로 가면 5로 가면 F의 5는 어디로 가야 돼요? 4로 가니까. 자, 네가 5로 가고 네가 4로 가요. 말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안 하는 거죠. 네, 케이스 세 가지로 나눠서 문제 푸는 거, 이 정도로 할 수 있을 겁니다. 다시 95번 한번 볼까요? 볼게요. 95번. 두 집합
다음 조건 만족시키는 x, y 개수 구하시오자. 사실 그 딱지를 보니까 뭐가 제일 많아요 조건이? 이제 얘네들은 8개였고 얘네들은 5개였고 근데 이제 가나를 보니까 뭐가 조건이 제일 많다? F에 4가 제일 많다. 그럼 당연히 뭐 한다? F4 기준으로 분류한다. 그럼 F4가 4일 때, F4가 1일 때 보면 안 된다라는 거 단방에 눈치채셔야 돼요. 누구 때문에? 각 때문에. 맞니? 각 때문에 안 된다라는 거 눈치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F4가 뭐일 때 2일 때에도 안 된다라는 거 눈치채셔야 되죠? 맞아요. F4가 2일 때에도 안 된다라는 거 눈치채셔야 되고 F4가 뭐일 때 3일 때는 돼요. 왜냐? 얘가 3이면 두 개로 분류돼서 F의 1 더하기 F의 2 더하기 F의 3인데 그럼 얘가 얼마 나오냐면 3 나오고요. F의 4 5가 아닌데 5 6 F의 7 F의 8 너희들이 얼마 나오니까 6 나오는데 어차피 Y가 1, 2, 3, 4 오면 너한테 1 주고 1 주고 1 줘야 너가 이제 0으로 죽으면 그냥 너 끝 아니야. 너한테 1 주고 1 주고 1 주고 1 주면 너네들은 얼마니까 2로 죽으니까 여기서 얼마라고? 4H 2로 끝나겠죠. 괜찮아요. 네, 그럼 두 번째로 다시 뭐 할 거예요? F의 4가 4면 두 개로 분류가 돼서 F의 1 더하기 F의 2 더하기 F의 3 다시 여기에서 이제 F의 5 다시 F의 6 다시 F의 7 더하기 F의 8 그러면 다시 너네들한테 기본적으로 1 주고 1 주고 1 주면 넌 얼마? 1 남으니까 얼마? 여기는 3H 다시 너네들도 1 주고 1 주고 1 주고 1 주면 너 얼마? 4 남으니까 남은 4를 여기 몰빵해도 얘는 얼마예요? 5죠? 문제될 거 없죠? 그래서 얼마예요? 4H 위에 있는 게 3H1 아래에 있는 게 4H4 자 F의 4가 뭐면 F의 1 더하기 F의 2 더하기 F의 3 2가 되고요. F의 5 더하기 F의 6 더하기 F의 7 더하기 F의 8 너네들이 얼마냐면 12죠. 1 주고 1 주고 1 주면 너가 얼마? 1로 줄 거야. 그러면 야 얘네들은 지금부터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로 바꿔서 여기라고 쓸 건데 A, B, C, D는 모두 뭐예요? 이거 맞지? 맞니? 그럼 이거니까 뭐 해야 돼? 5 이상 주는 거 빼면 되겠지? 그래서 얘네들은 뭐 하라고? 위에 주는 거는 3H 여기 옆에 주는 거는 뭐예요? 4H 여기서 이렇게 주고 그럼 5 이상 나오는 게 뭐 있다고? 5, 1, 0, 0 있고
근데 이제 이게 평가원 4점짜리 문제인데 이 정도는 할만. 아 이거 평가원 아니에요? 맞잖아. 평가원 4점짜리 문제 이 정도는 뭐다? 아 위에 거였구나. 94번이 평가원 4점짜리 외에도 교육청 4점짜리인데 이제 할만하죠 그죠? 네, 할만하니까 함수의 교수는 쭉 나오니까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02번 한번 볼까요? 이게 산출 표현이 되어 있으면 답을 맞추라고 주는 문제거든요. 102번 한번 보면 15이하의 사용자는 내자연수에 대해서 블라블라블라 이야기하는데 자 A 더하기 여기 있고 A 값은 이제 B 더하기 4가 있고 더하기 A 값은 여기가 C 더하기 2가 있고 얘가 있는데 15 이하라고 했으니까 얘가 15 들어가면 되고 그러면 A, B, C, D가 자연수였잖아. 그럼 얘는 뭐가 들어가면 돼? 7 들어가면 되는 거 맞니? 맞죠? A가 자연수인데 절대가 자연수는 1부터 낼 수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 맞죠? 그러면 이제 7에서부터 어디? 15까지 중에서 뭐 하면 돼요? 이라 중복 허용되고 있죠? 순서는 얘가 정해놨잖아. 그럼 뭐 하면 되는 거야? 몇 개야 이거? 9개 H 좀 뭐 하면 돼요? 괜찮아요. 그래서 그냥 한번 생각하면 얘가 7 들어가면 B가 3인 거고 뭐 얘가 15 들어가면 C가 얼마니까? 13이니까 문제될 거 없을 거 아니에요. 한 줄로 표현은 가독성이 뭐하죠? 꽤 좋죠. 자 마지막으로 104번 보고 이거 심화 아니에요. 심화 아니에요. 다음 조건 만족시키는 자연수니까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고 R이 있는데 나에서 이야기하는 게 이쪽에 있으니까 보면 될 거고요. 나 조건에서 이야기하는 현재 여기에서 A-B가 있고 B-C가 있고 얘가 0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야기하는 게 A가 B랑 같거나 또는 여기에서 이제 뭐냐면 B가 여기에서 누구랑 C랑 같은 거 아니에요. 일단 자연수니까 얘고 이렇게 같으면 되는 거야. 알았지? 그러면 이거를 다 케이스 분류해서 구하든가 그럼 전체에서 빼든가. 근데 뭐가 나? 빼야겠지. 얼마예요? 8H 3 이거 6번 간다. A가 B랑 완전해야 돼요. 그리고 B가 누구랑 C랑 달라야 돼. 알았지? 그럼 셋 다 다르면 여기 동호가 있어 없어? 없겠죠? 그럼 뭐 하면 돼? 83대 셋 다 뭐 다른 거니까 동호가 없잖아. 뭐 하면 돼? 83대 그래서 이제 우리 그 함수의 개수에서 쭉 파생되는 것들 이제 쭉 한번 해봤고 아 맞다 이거 유형 8을 안 했네요. 유형 8 보고
다음 주에는 1시간만 일찍 시작할게요. 진도가 안 될 것 같아요. 다음 주에는 1시간만 일찍 시작할게요. 다음 주에만 1시간만 일찍 시작할게요. 다음 주에만 1시에서부터 5시까지 하고 다음 주에만. 혹시 안 되시는 분 있나요? 앞에 하고니까. 아니 왜냐면 이거 진도가 안 돼요 지금. 우리 그 무기명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기명. 무기명 기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텐데, 자, 무기명 기명이 뭐냐? 자, 무기명은 1, 2, 3, 4 N명의 유권자가 있어요. 그리고 A, B, C 3명의 후보자가 있어요. 유권자가 후보자한테 표를 던지겠죠? 근데 이제 무기명은 뭐냐? 그냥 누가 누구한테 던진지는 몰라. 근데 우리가 그냥 뭐 하는 거냐면 A, B, C가 받은 득표 수만 집계하는 거를 무기명이라고 해요. 누가 누구한테 던진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무기명 방법은, 무기명으로 하는 거는 누가 누구한테 던진지는 모르지만 이 세 놈이 표를 받았을 거 아니야. 이 세 놈이 표 몇 개 받았다고? N개 받아서, 자, A 더하기 B 더하기 A 값이 얼마? C. 그래서 얘가 몇 개? N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게 무기명이에요. 그럼 얘네들 얼마냐? 3H 여기에서 얼마? N.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기명은 뭐냐면 누가 누구한테 투표했는지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수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뽑을 줄 알았는데 안 뽑으니까 누가 누구한테 투표했는지 다 나오는 거니까, 자, 네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세 가지, 네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세 가지, 네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세 가지여서 3에 얼마라고? N제곱이라고 나오는 게 누가 누구한테 투표했는지 다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거 바탕으로 한번 보시면 되고, 두 번째 이제 동류형이 개수인데 그게 뭔지 한번 보면, 우리가 이제 A 더하기 B 더하기 C 얘네들이 이제 우리가 8제곱에 있다라고 치면요, 이거를 전개할 건데, 이거를 전개했을 때 이제 우리가 뭐 할 거냐면 항 개수를 구하라라는 거예요. 전개를 했을 때 항의 개수를 구하라라고 하면, 아니 전개하다 보면 얘네가 나올 수도 있고, 얘네가 나올 수도 있고, 얘네가 나올 수도 있고, 얘네가 나올 수도 있고, 얘네가 나올 수도 있죠. 맞아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것들이라 이렇게 쭉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이것들을 종합해 보면 결국에는 얘네들이 어떻게 나오냐? 이거를 전개했을 때 얘네들은 A에 A가 나오고, B에 B가 나오고, C에 C가 나오는 거예요. 일부러 주소를 피했을 거예요. 그럼 이렇게 나오면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얼마야? 8이겠죠? 맞아요.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8일 거 아니야? 언제나 늘 항상. 그래서 결국에는 얘네들을 전개했을 때 항의 개수를 구하라는 거는 A 더하기 현재 여기에서 B 더하기 현재 A 값이 얼마? 10. 얘가 뭐? 8. 요거를 만족시키는 누구를 구하라는 거야? 이 한 개수를 구하라는 거니까 요 한 개수를 더해서 우리가 뭐 하셔도 돼요? 계산을 해주셔도 된다는 거죠. 알았죠? 그럼 여기 있는 부분들 문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오답하러 갑시다.
1에서부터 9까지 적혀있는 공이 들어있다. 자, 같이 읽으셔야 돼요. 1에서부터 9까지 적혀있는 공이 들어있는데, 자, 여기에서 우리가 공을 한 개씩 모두 꺼낸 거예요. 1에서부터 9까지 적혀있는 공이 있는데, 여기서 공을 먼저 모두 공을 모두 꺼낼 거니까 그러면 공을 모두 꺼낼 건데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뭐 쭉쭉쭉쭉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그래서 한번 보면 어차피 자연수 끼치니까 자연수 끼고요. 가족권 한번 볼게요. 우리 가족권이 뭐다라고 했냐면 1보다 표가 남았고 i가 있고 여기에서 우리가 p가 있으니까 그럼 그때는 현재 뭐다라고 했냐면 a의 i고 얘네들이 뭐라고 했냐면 a의 현재 여기에서 뭐한다? i 더하기 1이다라고 했는데 그 내가 어떻게 표현하자고 그냥 한 줄 표현으로 하거든요. 한 줄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한 줄로 2를 넣어봐요. 그럼 2를 넣으면 첫 번째 항이 있고 1을 넣으면 얘보다는 커요. 누가? 두 번째 항. 맞아요. 2를 넣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서 쭉 갈 거예요. 예준아 여기 i에다가는 제일 큰 숫자를 뭐를 집어넣을 수 있지? p 마이너스 1을 넣을 수 있겠죠. 아니 여기 넣을 수 있는 제일 큰 자연수는 p 마이너스 1을 넣을 수 있겠죠. 일단 짧게 넣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 p 마이너스 1이 들어가면 여기 p 마이너스 1이 들어가면 얘는 뭐가 나오는 거예요? a p가 여기 나오는 거죠. 다시 한번 나 조건 볼래요. 나 조건은 거기에 뭐 집어넣을 수 있다? P 집어넣을 수 있다. 아니? 그럼 거기에 P 집어넣을 수 있으니까 그럼 거기에 P 집어넣으면 현재 너희들 어떻게 나오냐? 자 이렇게 나와서 너희 값이 얼마? A에 P 더하기를 나오고 다시 거기에 P를 집어넣으면 P 더하기를 집어넣으면 뭐 나오다가 쭉 나오다가 어떻게 나올 거냐면 자, 거기 제일 큰 수 누구 집어넣을 수 있어? 나에다가 집어넣을 수 있는 제일 큰 수 Q-1이죠? Q-1을 넣으면 얘네들 뭐가 나오는 거야? AQ가 여기 들어오겠죠. 열심히 한 줄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보기 좋으라고. 그럼 여기 나오는데 자 그럼 다에다가 Q 집어넣으면 얘 얼마 나와요? A에 Q 더하기를 하고겠죠. 그럼 다시 얘네들이 이제 우리가 쭉 올라가면서 어떻게 나온다? 여기에서 이제 맨 마지막으로는 8이 들어가면 여기 A에 9가 나온다라는 걸 이야기할 수 있지. 맞아요? 저 뭐 한 거냐면 그냥 넣고 한 줄로 표현한 거거든. 그러면 거기에서 문제 조건에서 뭐라고 했냐면 A1을 2라고 했거든? 얘가 2야. AP를 8이라고 했거든요? P가 8이니까 얘가 8이야. 근데 공을 모두 꺼낸대. 그럼 제일 작은 숫자는 어디로 가야 돼요? 여기로 가야겠죠? 얘는 뭐야? 제일 큰 수는 어디로 가야 돼요? 여기로 가야겠죠? 얘도 선택권이 없어요. 그럼 남은 공이 뭐가 남았어요? 1, 2 빼고 8, 9 빼고 뭐 남았어요? 2, 3, 4, 5, 6, 7 남았죠? 아니? 그러면 3이 여기 들어와도 되고 여기 들어와도 되고 여기 들어와도 되는 거 맞니? 그럼 3이 여기가 있으니까 몇 가지예요? 3가지. 4도 들어가면 알아서 순서가 결정될 거 아니야. 4가 갈 수 있는 데도 몇 가지예요? 3가지. 5도 3가지. 그래서 얼마? 7까지 가니까 3에서부터 7까지의 선택권을 갖고 3가지씩 있으니까 3이 얼마나? 그 다음에 몇 번으로
지금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4주에 걸쳐서 서로 다른 세 종류의 봉사 활동을 하루에 한 종류 뭐 규칙에 따라 신청하려고 한다. 자, 쭉쭉쭉 신청해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기를 A를 3번, B를 6번, C를 6번. 그리고 이제 첫째 주에는 봉사 활동을 A, B, C를 모두 신청할 거니까 그렇게 신청하고, 같은 요일에는 2종류 이상의 봉사 활동을 신청한다라고 했으니까 경우의 수를 구하라. 규칙에 따라 봉사 활동을 신청하는 방법은 A, B, C를 신청한 후 첫 주를 제외한 3주간의 봉사 활동을 신청하는 경우에서 우리가 이제 첫째 주에 봉사활동 C를 신청한 요일과 같은 요일에 C를 신청한 경우를 제외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잠깐만, 봉사활동 C를 신청한 요일, 첫째 주에 봉사활동 C를 신청한 요일과 같은 요일에 봉사활동 C를 신청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되니까 갑시다. 일단 여기 이제 1주, 2주, 3주, 4주가 있고요. 요일 자체는 여기 이제 월이 있고, 여기 이제 화가 있고, 여기 이제 수가 있는데, 여기 이제 A랑 여기 이제 B랑 여기 이제 C를 깔아놓으면 현재 여기에서 남은 게 A 2개 남고, B가 2개 남고, C가 여기 나왔냐면 C가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5개 남았으니까 그거를 이제 뭐 하면 돼요? 여기 이제 우리가 쫙 깔아줄 거야. 여기 이제 쫙 깔아줄 건데, 자 그러면 여기에서 첫째 주를 제외한 여기에서 이제 3주간의 봉사활동을 신청하는 경우, 그러니까 얘네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다 신청하는 경우는 여기 뭐 하면 돼요? 나열을 하면 되잖아요. 나열하면 되는 게 얼마예요? 얘 값이 이제 우리가 11팩토리아를 현재 뭐하는 거예요? 12팩토리아를 여기에서 이제 뭐 하면 돼요? 5팩,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5팩, 그 다음에 얼마? 2팩으로 여기 뭐 하면 돼요? 쭉 나열해 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얘네들 나열해 주는 거니까 거기에서 이제 뭐 한다고? A 얘네들을 신청하는 경우에서 이제 첫 번째로 얘가 들어갈 건데, 근데 이제 여기서 뭐 하기로 했냐면 첫째 주에 봉사활동 C를 신청한 요일과 여기에서 여기에 이제 우리가 뭐 할 거냐면 봉사활동 C를 신청한 경우의 수를 이제 뭐 할 거라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빼줄 거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것만 한번 잘 고려해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일단 얘네들이 같은 요일과 모두 C를 신청하는 경우인데, C가 각각 얘 있으니까 잘못했구나. 얘가 3개였구나. 그럼 얘가 이제 2개 있는 거여서 얘 값이 얼마예요? 9팩을 9팩토리아를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뭐 하는 거라고? 2팩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5팩으로 나열해 주는 게 첫 번째 가였는데,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그 같은 종류, 같은 요일에는 2종류 이상의 봉사활동을 신청할 거니까 그건데 신청 경우는 같은 요일에는 2종류 이상의 봉사활동을 신청할 건데, 얘네들이 이제 우리가 모두 봉사활동 C를 신청해버리면 여기에 이제 뭐가 들어오니까 C가 들어오고 C가 들어오고 C가 들어오면 남은 게 이제 몇 개 남아있냐면 얘가 몇 개? 2개 남아있으니까 그 2개 남은 거를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뭐 한다? 쫙 배열하는 거를 뭐 하면 빼주면 되는 거니까, 그럼 나는 이제 얘네들은 그냥 뭐 하면 되는 거예요? 6팩을 현재 여기에서 2팩, 2팩, 여기에서 이제 2팩으로 나열해주면 되는 거니까 요거 계산하면 얘 값이 우리가 90까지 나오고, 요거 계산하면 9, 8, 7, 6,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4로 나누니까 계산해주면 얘 값이 이제 얼마 나오냐면 요거 얼마나? 42, 84에다가 얼마? 9 곱하고 얘 값이 얼마? 요거 2개 더해줘서 이제 답 나오는 거 이제 찾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그냥 거기에 이제 가나 들어간 거 찾아주면 되는 거니까 됐고, 그다음에 이제 101번은 저희 안 했었네요. 그치? 제가 설명했었어요, 안 했었어요?
수업 때? 안 했었어요? 안 했어요? 네, 101번 볼게요. 자, 101번은 여기에서 우리가 뭐 하는 거냐면 쭉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문자가 적혀 있는데, 자 그러면 지금 이야기하기를 4개의 원판 중에서 같은 문자가 적힌 원판이 있으면 같은 문자가 적힌 원판끼리는 검은색 원판이 흰색 원판보다 아래에 가니까 여기에서 이제 검은색 A가 있고 흰색 A가 있어서 이 둘의 모는 순서는 정해져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얘네들의 순서는 정해져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걸 4개의 원판 중에서 같은 문자가 적힌 원판이 없으면 D가 맨 아래로 쌓이는 거니 여기서 우리가 한번 보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지금 A, B, C, D가 있는데 A가 있고 여기에서 B가 있고 C가 있고 D가 있는데 얘네들이 흰검 다 한 개씩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2개 뽑고 여기에서 2개 뽑은 케이스가 있고, 두 번째는 여기에서 2개 뽑고 여기에서 1개 뽑고 여기에서 1개 뽑은 케이스가 있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여기에서 몇 개, 1개 뽑고 여기에서 몇 개, 1개 뽑고 여기에서 몇 개, 1개 뽑고 여기에서 몇 개, 1개 뽑은 케이스가 있겠죠. 이렇게 이제 케이스는 뭐한다? 총 이러한 상황으로 정해질 거다. 자, 근데 이제 나에서 이야기한 게 뭐였냐면 4개의 원판 중 같은 문자가 적힌 원판이 없는 거니까 이게 뭐예요? 나의 케이스죠. 나.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뭐 한다라고 했지? D를 맨 아래 놓이도록 쌓는 거니까 여기 맨 아래 뭐를 쌓는 거예요? D를 쌓는 거예요. 그럼 D는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나머지 여기 A, B, C 얘네들의 이제 우리가 3개의 원판에 뭐를 고정시켜야 되냐? 일단 순서를 고정시켜야 되고 A, B, C. 그리고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얘가 검은색일지 화이트일지, 얘가 블랙일지 화이트일지, 얘가 블랙일지 화이트일지, 블랙일지 화이트일지 선택하면 되는 거니까 얘가 얼마예요? 얘 대조적으로 구하면 돼요.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게 이제 세 번째 이 경우는 한 개 나왔을 때, 그러니까 A, B, C, D가 원판이 한 개 적혀 있을 때 여기 이제 쪼록 배열하다 보면 얘네들이 이제 뭐가 들어가고, B가 들어가고 여기 A가 들어가고 여기 이제 C가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갔을 때 여기는 검은색이었지 화이트가 그렇지, 화이트 뭐 하는 거, 선택하는 배열수가 이제 이렇게 있다라고 얘기해 주겠죠. 두 번째로는 얘네들은 뭐 하는 거냐면 A를 2개 뽑았다라고 했는데 A는 그럼 여기 흰 뽑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은 뭐 한 거예요? 블랙 뽑은 거고, 블랙에서 이제 검이 나올 수도 있고 화이트가 나올 수도 있고 얘 검 나올 수도 있고 화이트가 나올 수도 있는데, 지금 다시 이 둘의 뭐는 정해져 있다고? 순서는 정해져 있다고. 그럼 순서가 정해진 거는 뭐 하기로 했니? 같은 문자 취급하기로 했거든요. 그럼 같은 문자 여기에서 취급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럼 같은 문자 취급을 해주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얘들은 뭐 하는 거냐? 4팩토리얼을 뭐로? 2팩토리얼로 나누면 되겠죠? 왜? 이둘의 뭐는 정해져 있으니까, 순서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당연히 뭐 하셔야 돼요? 누가 2개를 뽑을지 선택해야 하는 거니까 다시 얼마? 4컴비네이션 1로 누가 2개 뽑을지 선택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다시 나눈 거 몇 개? 3개 중에서 뭐 하면 돼요? 2개 뽑은 거니까 얘 뽑고 요거 뽑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한다고?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건데, 근데 이걸 안 했네. 야, 여기서 이제 남은 2개 중에서도 검흰 뽑을지 선택해 주셔야겠죠. 그래서 순서 다시 잡아 들어갈게요. 자, 일단 첫 번째로 4개 중에서 1개를 뽑아서, 자 이거 하나 뽑은 거고요. 다시 뭐 한다고? 3개 중에서 2개를 뽑아서 이 2개 뽑은 거예요. B, C 할 수도 있고 B, D 할 수도 있고 C, D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검흰 뽑을지 선택하는 거니까 얼마? 2의 제곱으로 뽑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한다고? 배열할 거니까 얼마? 4팩을 얘 값이 얼마? 6으로 나열해주시면 되겠죠. 됐어요. 자, 그럼 이것도 다시 한번 들어갈게요. 자, 4C2로 뽑아요. 4개 중에 2개를 뽑아요. 4개 중에 2개를 뽑으면 이 2개가 뽑혔다 치면 검인 뽑은 거니까 이들의 순서 정해져 있으니까 XX, YY 요거 배열만 해주면 되는 거니까 얼마예요? 얘들은 이제 4팩, 2팩으로 들어가서 뭐 하는데요? 셋 다 더해주시면 여기에 전부 다 해결될 거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7번. 자, 107번 한번 보면 107번은 여기에 이제 누가 있냐? 펭귄 1이 있고 펭귄 2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펭귄 3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곰 1이 있고 곰 2가 있고 곰 3이 있고 곰 4가 있어요. 같은 상자에 담겨있는 인형의 왼쪽에서부터 작은 거 니네들의 순서가 정해져 있고 니네들의 순서가 정해져 있고 상자 A의 왼쪽에서 두 번째 펭귄 인형 니는 P2는 뭐라고 했냐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B 왼쪽에서 두 번째 인형 이 P2의 왼쪽에 진열한다라고 했어요. 조건이 있는 게 얘밖에 없으니까 첫 번째로 B가 있는데 여기 왼쪽에 P2를 넣을 거고요. 그럼 P2를 넣으면 여기 P1이 오겠죠? 그리고 P2 왼쪽에는 누가 있어야 돼? P1이 있어야 돼. 근데 여기 무조건 P1이 있는 거야. 그럼 이제 고민이 돼요. P3가 여기로 갈지 여기로 갈지 P3가 여기로 갈지 여기로 갈지 그럼 P3가 여기 왔다라고 치면 P3가 이제 여기 왔다라고 치면 그럼 여기에는 뭐가 있다고? 네, B 누구와 B3과 B4가 있는 거니까 이렇게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자 그럼 다시 두 번째로는 P2의 왼쪽에 P1이 있고 P2가 있는 건 당연한 건데 근데 여기 옆에 이제 누구도 있냐면 P3까지 있던 거예요. 여기에 이제 누가 있고 B1이 있고 그럼 여기 오른쪽에 누가 있다고? D에 3이 있고 D에 4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 기준으로 얘 왼쪽과 오른쪽이 뭐한다? 이렇게 분류되는 케이스 두 가지 있겠죠? 근데 다시 이 둘을 배열할 건데 자 이 둘의 순서는 정해져 있으니까 X, X, D 배열하면 얼마? 3팩 2팩이고요 다시 이들의 순서 배열해주면 얘들도 얼마예요? 예, 순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같은 문자 지급해서 계산하기로 한 거니까 이렇게 들어갈 거고요. 자, 이들의 순서가 정해져 있으니까 얘들 얼마예요? 예, 같은 문자 지급해서 얘. 그럼 이거는 배열해봤자 뭐예요? 한 가지겠죠? 그래서 이제 요거 더해주면 13가지 구하시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111번으로) 갑시다. 여기 마이너스 있고 마이너스 1 있고 0 있고 1 있고 2 있고 아무튼 여기 이제 y축 여기 이제 x축 있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갈 거냐면 현재 점프로 이동할 때 PQ의 길이만 어떻게 이동할 수 있냐면 여기를 한 칸 이동할 수 있어서 이렇게 1 이동하거나 안 그러면 어떻게 이동할 수 있냐면 여기에서 점프해서 얘 값이 얼마? 네, 루트 2로 이동할 수 있구나 혹은 여기에서 아래로 얼마? 네, 루트 2로 이동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동해서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갈 건데, 그럼 이동해서 이제 여기까지 갈 건데, 그러면 4번 점퍼하여 이동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하니까, 그럼 이제 얘네들은 뭐 하는 거냐면, 일단 첫 번째로는 위로 가는 거 2번 가고, 아래로 가는 거 2번 가면, 이것들을 이제 우리가 뭐 할 거냐면, 나열하면, 위로 갔다가 아래로 가거나, 자, 위로 가거나, 다시 위, 아래로 가거나. 그러니까 이거를 뭐 하면, 배열하면, 이거를 현재 배열하면 얘 값이 얼마? 네, 4팩, 2팩이 나오니까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뭐 한다? 이거의 가지수만큼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갈 수 있는 경우가 나오는 거죠. 즉 여기에서부터 출발해서 여기까지 갈 수 있는 경우가 한 가지 나오고 자, 두 번째로 보면 이제 대각선 위로 가는 거 한 번 있고 대각선 아래로 가는 거 한 번 있고 오른쪽으로 가는 거 몇 번? 2번이다. 그럼 이건 얼마예요? 네, 4팩 여기에서 이제 2팩으로 나열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맞죠? 왜? 위로 가고 아래로 가고 위로 가고 아래로 가고 옆으로 가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얘네들 배열하는 것만큼 갈 수 있고 세 번째는 뭐 한다? 그냥 오른쪽으로만 몇 번? 예, 4번 갈 수도 있으니까 여기 몇 가지? 그냥 한 가지 추가해 주셔서 이거 이제 우리가 다 더해 주시면 얘 값이 뭐 한다?
12가지, 6가지, 1가지, 19가지 이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라스트 117번으로 볼게요. 자, P를 지나 B로 갈 때 한 번 지난 지점은 다시 지나지 않는다. 자, A가 여기 있고요. T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제 T 지점으로 갈 때 한 번 지난 쪽을 다시 지나지 않아야 되니까 여기 1번 지점, 여기 2번 지점인데 첫 번째로 A에서 1번 지점으로 갔다가 1번 지점에서 P로 가면 P번 지점에서 어디로 오는데 문제가 없냐면 B로 오는데 문제가 없어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P에서 다시 이제 B로 오는데 문제가 전혀 없어요. 근데 이제 두 번째로는 A에서 어디로 오냐면 2번으로 오고요. 2번에서 어디로 오냐면 P로 갔다가 P번에서 어디로 가야 되냐? 3번으로 가야 돼요. P번에서 무조건 3번으로 가야 돼요. 네, 2번에서 P로 올라오는데 P에서 다시 2로 올 수 없잖아. 그러니까 P번에서 3번으로 오고 3번에서 어디로 와야 돼요? B번으로 와야 돼서 이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A에서부터 A까지 가는 거 오른쪽 한 개 위 세 개니까 얼마예요? 4팩, 3팩. 그 다음에 이제 1번에서부터 P로 가는 건 한 가지, P에서부터 B로 올 거니까 아무 데로나 가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럼 얘가 아무 데로나 가도 상관이 없는 거니까 자, 이렇게 써서 여기를 이제 4번이라고 하고 여기를 한번 5번이라고 하면 자, 얘에서 얘까지 갔다가 얘에서 얘까지 가는 거 있고 얘에서 얘까지 갔다가 얘에서 얘까지 가는 거 있겠죠? 진행 방향 대각선 그어서 구하시면 되는 거니까. 자, 그럼 이제 P에서부터 4번 들리는 거 몇 가지? 두 가지. 4번에서부터 B 들리는 거 몇 가지? 4팩, 여기에서 이제 2팩, 2팩. 그다음에 이제 더하기 여기에서 5번 P에서 5번 들렸다가 얘로 가는 거 몇 가지? 네, 그냥 이제 4팩, 여기에서 얼마? 네, 3팩. 이렇게 가지고 이제 있고요. 모르겠으면 그냥 다 일일이 써서 세도 돼요. 두 번째로 이제 A에서 2번으로 가는 건 몇 가지예요? 여기까지 왔다가 와야 되니까 그럼 얘에서 여기까지 가는 거 얼마? 3팩. 현재 얘 값이 2팩. 그러면 2번에서부터 여기로 가는 거 한 가지고 2번에서부터 P로 가는 거 한 가지고 P에서부터 3으로 가는 거 한 가지고 3에서부터 B로 오는 거 몇 가지예요? 5팩. 5팩이니까 여기서 하시면 얘 값이 해결될 거고. 다음 시간에 제가 이제 그 1시간 일찍 하자라고 했는데 그거는 제가 그냥 다음 시간 진도를 좀 빨리 뺄게요. 빨리 뺄 거 예상하고 그냥 정상 시간 맞춰서 오시면 돼요. 정상 시간 맞춰서 오시면 되고요. 자, 잠깐만. 통역하시는 분들 나만 있어야 돼요. 시우, 순기, 깨원이, 진모, 동원이, 준우, 유진이, 유진이는 뭐 밥 먹고 있어요. 끼연이. 네, 이렇게 남으시고요. 요번에 과제가 많지 않아서 대체 과제는 그냥 시간 빼고 해오면 되는 거니까 하고 동원이는 저번에 달라고 한 거 일단 비슷한 거 있으니까 얘기하고 예, 설명 안 하신 분들은 들어가면 되고 설명하신 분들은 나가고 다음에
와. 찾아봐. 진짜 왜 풀어? 왜 풀지 마. 최악이야 너. 그냥